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가 상습 도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는데요. 한편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와 병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요. 오늘 관련한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그맨 이진호 씨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어떤 점을 좀 집중해서 조사를 했을까요? 네, 사실관계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2024년 10월 14일에 이 이진호 씨가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이제 도박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큰 돈을 빌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조금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로부터도 상당히 큰 액수의 금액을 빌렸다. 그리고 또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23억 원 정도의 빚이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쟁점이 됐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월 14일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어제인 22일에 그러니까 8일 만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굉장히 조금 빠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3시간가량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3시간이라고 하면 이게 조사를 받으러 가면 일단은 가서 뭐 인적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물어보고 혐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경찰분께서 타이핑을 쳐서 진술 내용을 다 타이핑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네. 본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잘 기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시간가량 조사를 하면 이 확인까지 해서 3시간이면 사실 질문이 많지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경찰에서 전체적인 큰 틀, 뭐 어느 사이트를 이용을 했느냐 그리고 사이트에 그러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얼마를 했느냐 게임은 어떤 것을 했느냐 이 사이트에도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일단은 확인을 하는 단계였을 것이고 만약에 휴대폰 프렌직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휴대폰을 이제 제출하겠느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는 일단 큰 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돈을 빌렸고 얼마의 돈을 빌렸느냐라는 것도 충분히 이루어졌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이제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인 부분이 될 텐데 현재까지는 일단 도박 사실에 대해서 수사한 것이 가장 주된 쟁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 피해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에는 도박의 이 판돈의 규모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보도가 나오고 있는 뭐 이런 유명 연예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맞느냐 빌렸다면 언제 빌렸느냐 뭐 얼마는 변제했느냐 그리고 또 지금 대부업체로부터도 빌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간단하게는 물어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사기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게 도박 빚을 갚는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돈을 많이 빌렸고 그때 도박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 때문이다, 집이 좀 어렵다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 돈을 빌렸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형법에서 이제 사기죄가 34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보면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하면 이제 사기가 되는 것인데 네. 이 사람을 기망한다는 것이 보통은 이제 이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한 경우가 사기가 되는 것인데 이런 용도를 기망한 경우에도 사기가 되느냐가 이제 과거에도 쟁점이 됐었고 판례는 이 용도를 기망을 해서 만약에 내가 원래 용도대로 말했다라고 한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용도 사기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용도를 이제 기망한 사실이 있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도박했을 겁니다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용도 사기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첫 번째 조사가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출석할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시간이라는 조사 시간 자체가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전체적인 큰 틀을 일단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할 겁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계좌 내역이나 이런 걸 봐서 이 계좌 내역에 아마 이런 충전을 한다거나 이 사이트에 충전을 해서 아마 썼을 거기 때문에 이 충전을 한 계좌이체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조사를 통해서 진술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사를 통해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 도박죄로 검토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도박죄는 형법 246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시적 오락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일단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상습성이 있다, 이 상습의 습격이 있는 도박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상습 도박이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중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랜 기간 굉장히 큰 돈을 이렇게 도박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네. 상습 도박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사기 부분 같은 경우도 사기에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고 당시에 뭐 어떤 용도로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변제 능력이 그때 당시에 있었느냐 이런 것들 이제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사기 혐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그 부분도 수사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사실은 처벌 수위가 도박보다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돈을 빌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이게 금액의 수가 사실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좀 갚기 어려운 금액이잖아요. 특히나 이진호 씨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한동안 방송 활동은 좀 어려울 것이고 이걸 더 어떻게 갚을 수 있으냐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채권자가 너그러이 좀 봐주거나 천천히 갚아도 된다라 그러면 어떤 특별한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일단 만약에 사기의 죄를 범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이게 사기의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해 주세요라는 것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또 별도로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재산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민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민사적으로도 판결을 받아서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진호 씨가 한동안은 이 방송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수입원이었던 방송 활동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만약에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의 가능성 자체가 이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내가 어떻게 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 이번에 이진호 씨를 계기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사실 이 불법 도박이라는 게 요즘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중독이 심하다고요. 예, 제가 이 도박 사건을 이제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게 도박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 이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 이 청소년들이 더 이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른에 비해서는 인지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한 문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초등생까지도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몇 배나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도박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에서 경종을 조금 가지고 이에 대해서 법 개정이 조금 더 중하게 처벌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36주 태안 악태 사건 짚어보도록 하죠. 좀 사건이 좀 멀리 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어떤 일이었는지부터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24년 6월 말경에 이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영상이 36주 차의 태아를 낙태하는 내용의 이 유튜브 영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이제 내가 이 수술 비용이 900만 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수술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 수술한 이후에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는데 당초에는 사람들이 이게 이 임신을 한 몸치고는 다리가 너무 얇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거짓 영상일 것이다. 관심을 네, 끌기 위한 조작 거짓 의혹이 영상이다. 있었죠. 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어쨌든 이런 논란이 굉장히 크게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고 실제 수사를 해본 결과 영상이 조작이 아니라 실제 영상이었고 이 부분 관련 실제 산모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병원도 이제 확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일단 경찰에서는 현재 지금 형법상의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은 다음에 개정이 되지 않아서 공백 상태예요. 그래서 예. 낙태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이 과거에 34주차 이제 이 태아를 낙태했던 경우에 살인죄로 실형이 선고됐던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 관련 일단은 살인죄로 처벌을 지금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자로 이 병원장, 이 병원의 병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장이랑 실제 당시에 이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일단 그 병원 내에 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뭐 증언이라든가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할 텐데 이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릴 쟁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이 주거가 뭐 확실한지 그리고 또 그게 이 주거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병원장과 집도의가 조금 진술이 다르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쟁점이 만약에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온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상태였는데 이 부분 이 태아를 살해한 경우에 살인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산된 상태에서 모체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까는 모체 밖으로 나올 당시에는 이미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네. 그때는 살인죄가 이제 적용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산 주장 자체가 아무래도 실질과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쟁점은 살인 혐의 적용인 거네요. 예, 살인 혐의 적용 자체도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배우 변우석 씨 출국 과정에서 사설 경호원들이 좀 과하게 과잉 경호를 했다라는 논란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과 관련해서 총 4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체 대표 A씨와 다른 경호원 B씨만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현장에서도 경호원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결정의 배경이 뭐라고 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명이 당초에 입건이 됐다가 2명에 대해서만 일단 송치 결정이 났는데 이 2명에 대해서는 경비업상의 이 권리나 의무가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관한 위반이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이 2사람의 주된 쟁점은 게이트를 잠깐 이렇게 막은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 공항공사와 협의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뭐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송치가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